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광암과 관련해서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가지 질병이 방광암 등 네 가지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되면서 보훈부에서 약 2,800명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보상 및 예우 지원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 질병은 다발성 경화증,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입니다. 이 중에서 방광암과 관련해서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인 윤형님께서 제게 많은 자료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질문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방광암과 관련된 많은 영상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상들을 만들어 드렸는가 하면 2024년 2월 달에 국가보훈부 통지서로 해서 고엽제 방광암이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서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상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주의사항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습니다. 약 19,000명, 2만 명 정도가 그 영상을 보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중요한 내용만 따로 예전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지금 이 형님께서 제게 며칠 전에 보훈부에서 방광암과 당뇨병 신체 검사가 있으니 추가 서류가 있으면 지참하고 신체 검사를 받으러 보훈병원으로 오라고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당뇨병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는지, 또 당뇨병 지금 식전 혈당이 100에서 120인데 이런 서류를 떼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신체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 후에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고 제게 댓글을 주셔서 언제 신체 검사를 하는지 다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크레아틴 검사는 했는지도 물어봤더니만 보훈병원 신체 검사는 7월 8일 날 받는다 그러고, 크레아틴인 수치는 검사를 했는데 0.78이 나온다고 제게 다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윤 형님께서는 지금 방광암으로 해서 고엽제 후유증 고도 장애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방광암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미 당뇨병이 고엽제 질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훈부에서 당뇨병과 관련돼서도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내용이었고, 그런데 당뇨병은 크레아틴인 수치 검사를 했더니만 0.78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0.78은 정상적인 상태의 숫자이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인해서는 아마 신체 검사를 하고 상위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다만 방광암과 관련해서 고도 장애일 경우에는 6급 1항에 해당될 확률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나 수술 기록지, 치료 의료 기록지 여러 가지 모든 자료를 이미 4월 달에 다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준비하지 마시고 7월 8일 날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하러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냥 가서 신체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당뇨병 수치 중에서 크레아틴 수치가 1.5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추가로 당뇨병과 관련된 혈액 검사지도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고 또 가지고 가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수치는 정상입니다. 그러면 신체 검사에 별 특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검을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신체 검사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 등급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지금 보훈지청에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신검 의뢰를 신체검사 실시 보훈병원으로 이미 이전을 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보훈지청에 서류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신검 의뢰를 했고 그래서 보훈병원에서 7월 8일 날 신체검사 하라고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7월 8일 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면 그 신체검사 한 자료가 보훈심사위원회 일이 다 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훈지청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훈지청에서 다시 윤 형님한테 결과 통지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정상적으로 신체검사 실시하고 2, 3개월 정도면 통보가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하다 보니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또 제출하신 자료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나온 진단서이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800명을 신체 검사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4일 날짜로 해서 이미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 8월 달에 등급이 판정된다. 그러면 8월 달부터 등급에 맞는 보상금이 받는 게 아니라 5월 달부터 계산을 해서 소급 적용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체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윤 형님께서 2월 달에 제게 이 내용으로 댓글을 주실 때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보훈부에서 등기로 편지가 왔고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는데 방광암은 4월 24일 날 기존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하므로 서면 검사나 신체 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신체 검사장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판정이 나온 대로 개별 통지한다고 하였습니다. 2월 달에 저한테 국가보훈부에서 이렇게 등기로 편지가 왔다고 하면서 한 내용으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 어떻게 준비하라고까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때 영상이 2월 달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 2월 달에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2월 달 영상을 아마 국가보훈부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어떤 담당자분들이 제 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획은 신체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기존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 2월 달 영상에서 서류 심사만 할 경우에 내가 5년 전에 수술도 했고 또 10년 전에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몸 상태가 더 악화되었거나 또 재발하여 수술한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 모두 다 예전 자료만 가지고 다시 이번에 새로 고엽제 후유증 상위 등급으로 판정을 하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니 그런 분들은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바로 다시 2, 3일 내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라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4월 24일 날 심사를 한다 그러니 그 전에 진료 기록들을 발부를 받아서 보훈지청에 제출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추가 제출한 자료가 인정이 되어서 더 높은 등급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예전에 있던, 그러니까 기존 자료를 가지고만 등급 판정을 했다 그러면 바로 등급 판정 받고 2, 3일 내로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라고 제가 2월달 영상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국가보훈부에서 이런 내용의 영상을 봤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상을 100명, 200명만 본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2만 명 정도가 영상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국가보훈부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심사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또 추가로 많은 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신체 검사를 하겠다고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 형님께서도 보훈부에서 편지가 와서 신체 검사를 할 테니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서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기존에 수술했던 곳이나 계속 진료받고 있는 곳 진료 기록들 다 발부 받아가지고 보훈지청으로 제출하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미 저번 달, 그저번 달 계속 저와 많은 댓글을 통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윤 형님께서는 이미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훈지청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광암 승급 조건이라고 해서 7급, 6급, 6급도 6급 3항, 6급 2항, 6급 1항, 5급까지 해서 새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개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개정이 언제 되었는가 하면 2024년 4월 2일 날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으로도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런데 방광암을 전립선암 기준과 맞춰서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으로 또 세분화 시켰습니다. 물론 7급도 있고,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경도 장애를 받으셨던 분들은 7급에 해당되고, 중등도는 6급 2항, 고도는 5급이나 6급 1항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새로 개정된 내용을 보니 중등도는 6급 3항이나 6급 2항으로 판정이 될 확률이 또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고도 장애 같은 경우도 6급 2항이 될 수도 있고 6급 1항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기존 자료만 가지고 서면으로만 신체 검사를 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말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질 않겠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주시면 무조건 확인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라고 그랬을 건데, 이미 그 내용을 보훈부에서도 감지를 하고 다시 통지를 한 겁니다. 서면 심사를 하지 않고 다시 신체 검사를 할 테니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달라고. 자, 그러니 이번 4개의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4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예전보다도 지금 몸 상태가 더 악화되었거나 또 도중에 추가로 수술을 했다든지 재발을 하여 또 재수술을 했다든지 하면 그런 모든 병원 기록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신체 검사 받기 전에 먼저 보훈지청에다가 갖다 주면서 추가 자료라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추가 자료가 신체 검사할 때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간이 너무 급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서류들을 가지고 신체 검사장을 방문을 해야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신체 검사 하시는 의사분들이 그런 내용을 다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에게 그만큼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모든 수술 기록지, 의료 기록지, 진료 기록지, 영상, CD 같은 거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신청하신 곳이나 아니면 아무 보훈지청에 갔다가 추가 자료라고 하면서 접수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자료들이 그대로 내 신체 검사하는 그 자료에 포함이 되어서 유리한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형님이 신체 검사 생략 동의서라고 보험부에서 제출할 것이냐고 제게 또 물어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윤 형님만큼은 신체 검사 생략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수술한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엽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또 6급 사망이나 7급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 생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6급 이항부터는 종합 판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체 검사 생략 동의서를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 형님은 방광암으로 고도장애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신체 검사를 꼭 받으시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때 연락 오신 분들 중에서 신체 검사 생략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대부분 신체 검사 없이 바로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등급에 맞춰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판정을 하는가 하면 예전에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서류 심사만으로 판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신체 검사 생략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작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본인이 이해를 못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신체 검사 생략 동의서를 작성을 하는지, 작성을 하면 안 되고 꼭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 이유 또한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영상으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윤 형님께서는 다른 것 준비할 필요 없고 이미 다 병원 기록 같은 것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미 보훈지청에 다 제출을 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7월 8일 날 보훈병원 가서 신체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2, 3개월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몇 급을 판정을 받았다고 제게 댓글을 주시면 그때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월 달에 보험부에서 등기로 편지가 왔고 그때 당시에는 기존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하므로 서면 및 신체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다시 신체 검사를 한다고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주의사항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지 그 중간중간 간단한 부분들만 제가 추가로 영상 뒷머리에 첨부해 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2월 달에 이 방광암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도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달아주셨고 다른 분도 이와 똑같은 등기로 편지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윤 형님을 위한 방광암과 당뇨병 신체 검사 준비와 관련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2024년 2월 달에 방광암 주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만들어 드렸던 영상 중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제가 다시 그대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녹음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녹음되어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2024년 2월 달에 주의사항 영상을 만들 때는 방광암과 관련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2024년 4월 2일 날짜로 새로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새로 개정된 내용에는 방광암과 관련해서 6급 3항, 6급 2항, 6급 1항이 또 추가로 첨부되었습니다. 물론 7급도 있고 5급도 있고, 그래서 이 앞전에 방광암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릴 때 거기에는 새로 개정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뒷부분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방광암과 관련돼서 새로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없었다는 내용 참고하시면서 나머지 영상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여 왔던 고엽제 후유증 질병 4가지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가보훈부에서 방광암을 갖고 계신 제 구독자님께 통지서가 왔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등기로 통지서가 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주의사항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 천천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틀 전에 제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글씨를 확대를 했는데 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본인에게 등기 온 내용을 이렇게 다시 제게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보훈부에서 등기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4개의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데 방광암은 2024년 4월 24일 기존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하므로 서면 및 신체 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신체 검사장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상위 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판정이 나오는 대로 개별 통지합니다. 후유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급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보훈급여는 2024년 5월 14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4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4가지 질병 중에서 이분은 아마 방광암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광암과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통지서를 받으셨고 2024년 4월 24일 기존을 해서 서면 및 신체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신체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상위 등급을 결정하냐? 그러면 상위 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판정이 나오는 대로 개별 통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개별 통지하느냐? 이 보훈급여가 5월 14일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5월 14일 전에, 그러니까 요 4월 24일 날 심사를 해서 5월 14일 그 사이에 아마 통지를 할 겁니다. 각각 개별 통지. 이번에 이렇게 등기로 편지가 왔듯이 아마 다시 똑같이 등기로 통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로 확인할 게 이 서면 및 신체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보훈병원으로 오실 필요 없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서 개별 통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것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등급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등급은 변동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엽제 후유의증에서는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라고 판정을 받으셨지만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이제 7급, 6급, 5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바뀝니다. 급수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5월 14일부터 새로 바뀐 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4가지 질병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광암, 다발성 경화증,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지인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이렇게 해서 4개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 계신 내용은 1월 달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었는가 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보도자료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의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위 등급 신체 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으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정된 고엽제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불과 한 달 전에 국가보훈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2,800명이 상위 등급 신체 검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거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처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영상이 만들어 드렸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물론 기존에 제 영상들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 또한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될 때 신체 검사를 하지 않고 기존에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가지고 있던 경도장애는 7급, 중등도는 6급 이상, 고도는 5급으로 전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개의 질병들 또한 저는 그렇게 될 걸로 계속 영상들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 국가보훈부 보도자료에 이렇게 신체 검사를 거쳐서 다시 등급을 받을 거다. 그렇게 해서 또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그대로 등급이 결정나냐. 그래서 제가 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신체 검사를 받는다고 그러니 기다리시면 언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와라. 그렇게 연락이 올 것이라고 영상으로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가보훈부에서 편지로 오기는 이렇게 4월 24일 기존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하므로 서면 심사나 신체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체 검사장 한마디로 보훈병원 올 필요가 없고 상위 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판정이 나오는 대로 개별 통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존에 방광암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나머지 4개의 질병도 각각 장애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와 동일하게 판정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광암 또한
각각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다시 재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그래서 그 내용도 잘 참고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라는 게 본인이 만약에 경도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경도장애는 고엽제 후유증에서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에서 가장 낮은 등급은 7급입니다. 그래서 방광암이 되었던 나머지 4개의 질병들 중에서 경도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고엽제 후유증에서 7급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도장애가 당연히 기준 미달로 되지는 않을 거고, 또 경도장애에서 6급 이상이나 6급 상황으로 올라가는 일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도장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중등도 장애가 있습니다. 이 중등도 장애는 기존 예를 들어서 중등도 장애에서 6급 이항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광암이 되었던 나머지 3개의 질병들 또한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계셨다 하면 이 6급 이항에 해당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도장애를 받고 계셨던 분들은 5급에 해당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사해서 판정을 내리겠지만, 기존에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도 고도장애는 5급을 판정받은 경우가 있고, 또 고도장애 같은 경우는 고엽제 후유증 신체 부위별 장애 등급표에 보면 일반 고엽제 후유증 5급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로만 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제가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신체 부위 상위 등급 결정표입니다. 그 중에서 방광암은 악성 종양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이 악성 종양, 제가 악성 종양과 관련해서 영상도 설명을 해드렸었죠. 4번째 영상 악성 종양에 보면 그 방광암이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암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꼭 방광암이 아니더라도 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악성 종양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경도장애입니다. 여기는 중등도, 그리고 여기는 고도장애입니다. 고도장애. 이 재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발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이 근치적 치료라는 거는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를 하거나 화학 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도 질병이 많아서 이런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방사선 요법을 사용할 수도 없고, 화학 요법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식을 할 수도 없고, 이럴 경우에 분명히 치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는 해야 되는데 이런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럴 때는 이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내용, 자, 이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자기 아버님이 암과 관련해서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들도 있고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사선 요법이나 또 화학 요법 같은 거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게 질문을 해온 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고도장애에 해당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중등도는 6급 이항에 해당되지만 이 고도장애는 5급에 해당됩니다. 왜 5급에 해당되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 재발.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에서도 6급 이항에서 예를 들어 이제 다른 암도 그렇습니다. 다른 암도 그렇고 치료가 되면 6급 이항의 대부분 다 되지만 예를 들어 전립선 암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립선 암으로 평균 6급 이항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6급 1항을 받는데 그 전립선 암이 다시 재발을 해서 또 재수술을 했다. 그러면 5급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재발을 하여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고도장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도장애. 일반적인 수술만 했을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에 해당됩니다. 중등도. 그리고 간단하게 용종절제술이나 점막절제술을 했던 경우에는 경도장애에 해당되고 이래서 이랬던 분들이 이제 이 경도장애가 어떻게 바뀐다? 7급으로 바뀌고 중등도 장애는 6급 이항으로 바뀌고 고도 장애는 5급으로 바뀔 확률이 큽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자, 다시 경도 장애가 7급, 중등도 장애가 6급 이항, 그리고 고도 장애가 5급. 이거는 지금 제 예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보건심사위원회에서 과연 이와 똑같이 판정을 해줄지는 또 그거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왜 그런다면 보건심사위원회에서도 다시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느냐 했는가 하면, 자, 이제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지금 이제 얘기를 해드렸던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기존에 경도 장애를 받고 계셨었는데 이 경도 장애가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나서 조금 더 많이 악화가 되었거나 제가 방금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 몸이 처음에 경도 장애를 받았는데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중등도 장애에 해당되는데 다시 추가로 신청을 안 해서 계속 경도 장애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또 수술을 해서 재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경도 장애로 있는 사람, 아니면 중등도에서 고도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중등도로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약에 보건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리게 되면 기존에 본인들 신체 검사했던, 그러니까 경도 장애를 갖고 있었던 분들은 그대로 7급으로 판정을 할 겁니다. 중등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6급 이항을 판정을 하실 거고, 그리고 고도 장애를 받고 계신 분들은 5급을 줄지 6급 1항을 줄지는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어떤 수술을 했고 어떤 장애 판정을 받으셨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주의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본인들이 지금 몸 상태에 따라서 나는 처음에 경도 장애를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시 그 부위가 악화되어서 재발 수술을 했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경도 장애가 5급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경도 장애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몸은 많이 악화됐고 또 수술도 했고 그 수술이 다시 재발을 한 상태였는데 가만히 있으면 국가보건부에서 알아서 5급으로 판정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도장애는 기다리시면 당연히 7급으로 줄 겁니다. 중등도는 6급 이상으로 줄 거고, 근데 내가 다시 재발을 했다. 그러면 그 판정이 딱 나오면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경도장애를 만약에 뭐 1년 전에 받았다. 그래서 내 몸 상태가 그대로다. 그러면 당연히 경도장애는 7급으로 왔고 7급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경도장애를 10년 전에 받았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내가 다시 수술도 했고 또 재발해서 재발 수술도 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보건심사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경도장애이기 때문에 7급 이상은 안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지금 몸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뭐 의료 기록 같은 것 다 첨부해서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를 하시고 등급 판정을 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고 배우자나 가족들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7급이라고 해서 가만 계시지 말고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6급 이상이 되었든 5급이 되었든 지금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라는 거죠. 정확하게 판정을 받으셔야지 억울하지 않지. 예전에 수술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그냥 국가보건부에서 7급이라고 또 6경도장애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니 그게 다인 줄 알고 계속 계시지 마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구독자분께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게 답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방광암과 관련된 해당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건부에서 어떤 통지가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제게 답글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상황인가 알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잘 기억을 하고 나머지 세 가지 질병도 똑같습니다. 꼭 방광암이 아니라 각각 질병별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 받으신 지 오래됐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그 내용도 잘 알아보고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보건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판정을 해서 국가보건부에서 통지를 할 건데 그 통지하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경도장애가 7급으로 줬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중등도 장애에서 6급 이상으로 줬다고 만족하지 말고 지금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중에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 하실 분들은 다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만약에 저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방광암이나 나머지 세 개의 질병으로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제가 만약에 당사자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때까지 안 기다립니다. 지금 당장에 병원에 가서 지금 내 몸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그리고 병원 그동안 치료 기록지 같은 거 다 복사해서 보험부에 갖다가 줘버립니다. 주면서 지금 내 몸 상태가 몇 년 전에 내가 등급 판정 받을 때보다 더 심해졌다. 그러니 이번에 심사하면서 이거랑 같이 첨부해서 참고해서 판정을 해달라 하고 저 같으면 그냥 같이 갖다 접수해버립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판정 날 때 그때 만약에 그게 제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서 더 높은 급수를 받으면 다행인 것이고 만약에 그거를 참고를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로만 만약에 판정을 했다. 그러면 바로 다시 그냥 2, 3일 내로 재판정 신체 검사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가보건부 통지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조심을 하고 또 주의를 하고 어떻게 또 준비도 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세 개의 질병들도 이와 관련돼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국가보건부 통지서로 보내준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된다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